네, 김백도입니다. 드디어 임영웅 씨의 고척 스카이돔 리사이틀 공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에 관한 따끈따끈한 소식들과 함께 그리고 반가운 소식 몇 가지 지금부터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반가운 소식 몇 가지 전달해드리고 콘서트 소식 관련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임영웅 씨 2025년 1월 브랜드 평판 광고 모델 부문 탑3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상위권이죠. 최상위권의 탑3.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있었고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도 마음을 참 많이 졸이셨고 임영웅 씨도 전혀 티를 내지 않았지만 왜 임영웅 씨라고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표현처럼 임영웅 씨의 인기 행보는 2025년 1월부터 해서 쭉 직진 계속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네요. 임영웅 씨 광고 모델 부문 브랜드 평판 탑3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1월달 반가운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역시 임영웅 씨의 인기 행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히어로 변함없는 인기 행보 임영웅 씨 스타 왕중왕 130주 딱 채웠네요. 130주 연속 1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130주가 문제겠습니까? 140, 150, 160주 연속 1위. 2025년 새해에도 임영웅 씨의 기록 행보는 계속된다. 그리고 임영웅 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97주 연속 1위, 200주 연속 1위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2025년도 변함없이 임영웅 씨는 쭉쭉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연에 관한 이야기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당연히 굉장히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참사, 국민 누구나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임영웅 씨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콘서트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에서 임영웅 씨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에 관해서 디스패치가 굉장히 공정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기사를 올려서 제가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취소를 강요할 수는 없다. 이거는 이제 공연 취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임영웅 씨 공연과 선택적 비난이다. 이런 제목으로 디스패치에서 기사를 실었네요. 임영웅 씨와 성시경 씨가 국가 애도 기간 콘서트를 열었죠.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성시경 씨 콘서트에 관해서도 동시에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지금 공연을 강행했어야 했냐는 것. 하지만 취소는 강요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디스패치 기자분은 기사를 쓰고 있네요. 그도 그럴 게 공연 취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다. 아티스트와 제작사가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 김원식 문화평론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작사에겐 1년간 준비한 농사나 다름없다. 이거는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이런 임영웅 씨 같은 초대형 스타의 콘서트 1년에 한 번밖에 없죠. 여러 이제 그 콘서트 제작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시중에 이제 그 제작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제작사가 임영웅 씨와 물고기 뮤직의 선택을 받아서 제작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1년 동안 그 모든 전 직원과 스텝이 달려들어서 콘서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연말이면 연말 뭐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는데 그걸 할 수 없다? 1년 농사가 그냥 무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에게는 엄청난 타격. 회사가 잘못하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대형 공연이 취소가 되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고 그러니까 그 추모를 위해서 콘서트를 좀 중단하면 어떠냐 취소하면 어떠냐 그런 분들의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냥 뭐 취소 좀 해도 되는 문제려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의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수 개인이 취소 결정을 하결.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의 임영웅 씨라도 공연 취소 혼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취소는 개인의 몫이 아니다. 공연은 수많은 경제행위로 연결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공연에 동원된 수많은 스태프 수백 명도 넘습니다. 엔지니어, 설치기사, 진행요원, 제작사, 직원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 그게 달려있죠.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대형 공연의 경우 무대를 미리 세팅하죠. 무대 설치, 테크니컬 리허설, 런스루 리허설은 뭐냐? 계속해서 실제 공연하듯이 그 과정을 쭉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걸 몇 번에 걸쳐서 해요. 그걸 런스루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런스루 리허설 등을 통해서 최소 3일 전부터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사전 제작 비용 등은 제작사가 감당할 몫. 하지만 공연이 취소되면 그 이후 임금은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 게다가 국가 애도 기간은 천재지변이 아니니까 공연보험을 다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어떤 천재지변, 뭐 태풍이라든가 기상 이변 때문에 공연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사전에 공연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받아서 이런 스태프들한테 지급한다거나 이렇게 안전장치를 두는데 국가 애도 기간은 그 어떤 보험에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수 그리고 그렇죠 소속사 그리고 공연 제작사가 알아서 변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부분이거든요. 공연에 참석하는 관객은 수만 명. 지방 그렇죠. 그것도 이제 관객 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대절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뭐 한 이틀 먼저 와 계신 분도 있고 공연 하루 먼저 와서 호텔, 모텔 등 거기서 숙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식당 이런 종사자분들 공연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 문제. 취소가 되면 콘서트를 연기하면 되지 않을까? 취소가 아니라 그럼 연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연기요? 이런 고척 스카이돔 같은 경우에 그렇죠. 3월 이제 봄 이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야구 그리고 그 전에도 고척 스카이돔 지금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도 리모델링 공사하느라고 공연을 못하기 위해 더더욱 고척 스카이돔을 대관하려고 하는 공연 제작사들 가수들이 여기서부터 저기 낙동강 하구투까지 줄을 서 있어요. 아무리 천하의 임영웅 씨라고 해도 갑자기 공연을 연기해서 한 달 뒤에 다시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큰 공연장이 수도권에 없어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도 리모델링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 1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된다. 김도헌 평론가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네. 애도 기간은 나라에서 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방식, 각자의 모양으로 애도를 하는 것이죠.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강행한다고 해서 강행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애도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크게 더 깊은 마음으로 이번 항공기 관련 참사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유가족 분들에 대한 애도를 분명히 할 겁니다. 예.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이야기였습니다. 디스패치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실은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도 또 이런 중요한 또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억대 대관료 플러스 알파 임영웅 콘서트 취소 못한 이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경제에서 또 경제 전문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실었습니다. 무한 제주항공 참사 이후 애도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주목받는 건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개최였다.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달 29일에 임영웅 씨만 콘서트를 한 게 아닙니다. 박진영 씨, 성시경 씨, 자우림, 이승윤 씨 등 대부분의 연말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임영웅 씨만 콘서트를 한 게 아니죠. 하지만 이후 일부 가수들이 국가 애도 기간 해당하는 공연을 취소 혹은 연기하면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는 가수들이 상대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공연을 임영웅 씨가 했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타깃이
타깃 아닌 타깃이 됐다. 이제 그렇게 한국경제는 분석을 하고 있네요. 애도기간 공연 취소나 연기에 관해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보면 이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다. 대규모 공연일수록 더욱더 그렇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예, 그러니까 뭐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언론사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닌 도의적 차원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뮤지컬, 연극 등은 공연으로 여기고 대중음악 콘서트는 단발성인데다 유흥이라는 개념이 커서 더 주목받는 것 같다. 연극은 그렇다 치고요. 뮤지컬 한 번이라도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굉장히 클래식한 뮤지컬도 있어요. 뭐 명성황후 같은 것도 있지만 뭐 마타하리라든가 아주 그 쇼적인 부분 그리고 이 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뮤지컬 같은 경우에 웬만한 가수 콘서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 굉장히 뭐랄까요. 그 비주얼적인 춤, 안무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임영웅 씨 이번에 성인식 댄스 커버도 생략을 했죠. 참사 발생 이후에는. 아니, 뮤지컬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그런 뭐 성인식 그런 댄스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런 비주얼적인 게 강한 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뮤지컬은 아무 말 안 하면서 왜 대중음악, 대중가수의 콘서트는 이게 좀 저는 너무 편견인 것 같아요. 뮤지컬이나 콘서트나 사실은 다 예술입니다. 똑같은 예술입니다. 뭐가 더 낫고 못하고가 없어요. 근데 대중가수의 콘서트는 뭐 노는 거 유흥으로 이렇게 자꾸 그 콘서트에 와서 많은 분들이 힐링을 하십니다. 1년의 묵은 스트레스를 푸십니다. 이거는 그냥 놀고 어허라디야 이런 그 뭐 파티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대중가수의 콘서트도 뮤지컬 못지않은 우리 사회도 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 기회에 좀 해보면서 임영웅 씨의 일. 임영웅 씨는 이게 직업이에요. 자, 참사 전 국민의 애도 기간이라고 해서 직장 안 가시는 분들 없죠? 아, 저 애도 기간이니까 직장 좀 쉬겠습니다 하면 그거 받아주는 회사 있습니까? 임영웅 씨는 가수가 직업이고 직업으로서의 직업인으로서의 일을 한 겁니다. 뭐 놀고 유흥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수의 콘서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조금 새해에는 바뀌어질 필요가 있겠다. 콘서트를 하는 것이 추모를 안 하거나 추모를 뭐 게을리하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요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그러니까 요번에 마콘 갔다 오신 분 중에 몇몇 분이 이런 인터넷에 아쉬운 후기를 올리셨어요. 섹시 댄스 보려고 왔는데 안춤 흑흑흑. 뭡니까? 성인식 댄스 커버 무대를 완전히 생략했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에. 임영웅 씨 이 정도로 그리고 뭔가 좀 전체적인 콘서트 분위기도 참사 발생 이후에는 굉장히 좀 차분해지고 그렇죠. 임영웅 씨의 어떤 멘트 같은 것도 추모, 묵념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갔고요. 콘서트 중간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임영웅 씨가 자신의 그 추모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전 국민과 함께하는 슬픔을 콘서트에서 표현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콘서트가 다 끝났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공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고척 스카이돔, 이 보십시오. 필드 좌석을 보면 충분히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더 관객을 앉힐 수도 있었지만, 그게 다 수익이지만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 통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 필드석도 그렇게 과하게 좌석을 만들지 않고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의 안전을 고려한 무대 배치.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역시나 임영웅 씨 콘서트의 백미죠. 이런 엄청난 대형 스크린들이 뭐 몇 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달려 있고 여기도 달려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나 고척 스카이돔 어디에서나 임영웅 씨의 모습을 생생하게 큼지막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점, 이런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여한 이런 임영웅 씨의 모습을 고척 스카이돔 이번 리사이틀 무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대 이 관객석 어디에서나 정말
이 시야의 부담 없이 장애 없이 이명웅 씨 콘서트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또 평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명웅 씨가 했던 이야기 리사이틀 콘서트에서 그거를 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서트에서 노래를 이렇게 이번 고척 스카이돔 리사이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이명웅 씨가 딱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 제목은 제가 공연이 끝났지만 그래도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김백도는 그런 부분 다 배려를 하죠. 선별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명웅 씨가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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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이란 곡을 부르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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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랑받는 곡이라는 건 정말 여러모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수인 저에게 이런 선배님들의 명곡이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한 곡 한 곡 부를 때마다 그 곡의 원곡자인 그 곡의 원래 가수인 원곡자 선배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 잘나서 이거 노래 부르는 게 아니다. 이런 곡을 명곡으로 히트곡으로 만들어준 선배 가수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곡을 부르는 거지. 이런 생각을 이명웅 씨 한다는 거 참 인품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나온 세월 동안 이러한 명곡들 덕분에 제가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갑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1 때부터 계속해서 불렀던 그 수많은 커버곡들, 명곡들 그것 때문에 오늘날의 저 이명웅이 존재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뭐 선배 가수분들이 이 이야기 전해 들으시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덕분에 이런 공연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가요계 선배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야, 역시 최고의 후배 슈퍼스타는 이런 정도의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명웅 씨는 진짜 성격도 넘버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이명웅 씨가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 리사이틀 도중에 트로트만 하는 공연을 하면 여러분께서 지겨워하실까봐 혹시 또 안 오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꼭 트로트만 부른 건 아니지만 트로트 곡을 다른 콘서트보다 많이 그렇게 들려줬죠. 그러니까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와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박수 치시고 환호하시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이명웅 씨가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혹시 또 트로트만 하면 재미없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봐 이명웅이 댄스도 막 춰야 하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자, 그런데 정말 이번 고척 스카이돔 리사이틀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큰 고척돔을 1회도 아니고 6회씩이나 하는데 정말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명웅 씨 다 좋은데 쓸데없는 걱정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고척 스카이돔보다 2배, 3배 큰 공연장에서 10번, 20번 공연을 해도 순식간에 표가 매진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일랑은 근데 그런 공연장이 한국엔 존재하지가 않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걱정일랑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다들 연말에 약속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못 오시는 거 아닐까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와 이렇게 연말 약속을 잡아주셨다는 것이 참 여러분들 하면서 여러분들 저와 이렇게 연말 약속을 잡아주셨다는 것이 이 순간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또 고척 스카이돔 가득 메운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 와 너무 기뻐요. 만사제 쳐놓고 왔어요. 송년회 취소하고 왔어요. 송년회 뒤로 미루고 왔어요. 박수 치시고 막 그러니까 이명웅 씨가 너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대단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영웅시대 여러분들 대단들 하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정말 이런 가수가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저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서 이명웅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금 같은 이 연말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이번 공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다 같이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묵은 스트레스 오늘 여기서 다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웅 씨가 어떤 마음으로 이번 고척 스카이돔 리사이틀 6회 공연을 준비했는가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저를 아껴주시는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올해 정말 다사다난 정말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 됐죠. 작년 뭐 정말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2024년 많은 분들의 그 해묵은 스트레스 내가 풀어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 스태프들과 함께 공연 제작사 지주원들과 함께 준비를 했겠어요. 그만큼 정말 역대급 이명웅 씨의 콘서트 공연 리사이틀 치고도 역대급 공연이었다.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또 전달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 이명웅 씨가 공연을 하다가 노래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어떤 얘기냐면 더 좋은 가수가 될 것이란 약속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저와 영웅시대의 노래는 언제까지나 현재형이 될 테니까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을 절대 잃지 마시고 정말 작년에 우리 한국 사회 여러 가지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참사도 있었고 그렇지만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 절대 잃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명웅,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용기를 넣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노래를 하는 가수로 남겠습니다. 이런 또 포부를 밝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시고 박수 치시고 영웅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 얘기를 또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항상 이명웅 씨 콘서트는 이렇게 감동적인 이명웅 씨의 멘트 그리고 영웅시대 여러분들의 눈물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어제 밤 늦게 올라온 기사인데 또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예. 이명웅 씨의 마콘 끝날 즈음에서 올라온 기사입니다. 공연 강행이란 표현은 요것만 좀 공연 강행 이런 표현만 안 쓰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명웅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으로 전한 이명웅 씨의 진심이다. 중요 내용만 제가 여기 간추려 봤습니다. 이명웅 씨 측은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슬픔 속에 계신 모든 분과 함께 아픔을 진심으로 통감합니다. 예정된 이명웅 콘서트는 오랜 기간 기다려주신 팬분들 그리고 공연 준비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과 관계자분들과의 소중한 약속이죠. 예, 그걸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도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이번 공연이 진정성 있는 위로와 희망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명웅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특히 국가 애도 기간 진행된 이명웅 씨의 공연은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이 진행이 됐습니다. 가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묵념, 진정성 어린 묵념이 들어갔습니다. 콘서트 중간에 이명웅 씨가 다 같이 묵념 하시죠 하면서 전부 다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 다 묵념을 진행을 했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 좀 더 진중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럼 또 댄스 커버 이런 것도 다 생략을 하고 이명웅 씨 묵념 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을 위로한다고 말했고 공연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최대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 이명웅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진심을 전달했다. 추모의 진심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이명웅 씨 마콘이 끝날 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재미로 웃자고 하는 것보다 아직까지도 좀 추모해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 제가 좀 진중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또 약간은 재미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명웅 씨가 공연을 하다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어떤 이제 컨텐츠가 딱 방영이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공개를 해도 되겠죠. 일종의 단편 영화. 예,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로 거기에 여자 주인공은 우리 인기 여배우 박세환 씨. 굉장히 좀 풋풋한 인상, 여동생? 그런 약간 첫사랑 이미지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박세환 씨가. 그런 박세환 씨와 함께 남자 주인공은 당연히 임영웅 씨. 컬래버레이션 연기를 펼쳤어요. 그리고 약간의 그 멜로적인 로맨스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그런 단편 영화가 딱 상영이 되고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콘서트 가신 분들은 고척 스카이돔에서 다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몇 달 뒤에 그 단편 컨텐츠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임영웅 씨의 유튜브 채널에 실리지 않을까. 금방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때를 좀 기대해 주시고 못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 박세환 씨와의 콜라보레이션 단편 영화가 딱 상영되고 나서 임영웅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공연할 때마다 새로운 연기에 계속해서 도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아비안도 사극을 먼저 했었고, 그리고 액션도 해봤고, 그리고 이번에 살짝 로맨스까지 이렇게 딱 임영웅 씨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고척 스카이돔을 메우고 있는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안 돼요! 안 돼! 하면 안 돼! 로맨스 X 반대요! 막 이러시는, 물론 진지하게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뭐 당연하죠. 예. 그 중에는 진지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안 돼! 결사반대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약간의 잔망미가 또 발동을 하는 겁니다. 임영웅 씨도. 네.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시집 가셔 놓고선 다 결혼도 하시고 또 형님들은 장가도 가시고 그래 놓고선 나한테는 로맨스 연기로라도 꿈도 꾸지 못하게 하시고 네 어련하십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시면 아주 열불 나시겠어요. 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우리 할머니께서는 우리 손주 빨리 장가 가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임영웅 씨의 자녀를 좀 품에 안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게 꿈이시겠어요, 할머니. 또, 그 할머니 마음은 당연한 거죠. 임영웅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할머니 안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할머니 오셨으면 얼마나 열불이 나시겠어요.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장가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얘기죠. 예. 그러면서 임영웅 씨 얘기가 이 잔망미가 섞인 이 멘트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엄마는 가지 말래요. 장가를 가지 말래요. 엄마도 완전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안 돼요 하던 분들이 전부 다 와,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 어머니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 제가 어떻게 잘하셨다고 해야 될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고, 예.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그 영웅시대 여러분들의 환호를 받아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엄마도 이젠 완전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영웅시대 팬분들 같아요. 근데 역시나 할머니는 우리 손자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장가 갔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설문조사에 들어갑니다. 요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임영웅 씨가 설문조사, 영웅시대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자, 임영웅 장가 가야지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요 하면서 임영웅 씨 장가를 가야 된다. 뭐 딱 언제라고는 뭐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가야 된다. 임영웅 씨 결혼 찬성파 손을 딱 드십니다. 자, 다 내리시고 이번에는 임영웅 장가 가지 마. 가면 안 돼. 장가 꿈에도 생각하지 마. 가지마파 손 드세요. 그러니까 딱 저요 장가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러면서 손을 또 그리고 임영웅 씨가 딱 대략 눈찜작으로 헤아려 보고 얘기를 합니다. 와, 거의 반반인데, 예? 여러분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가, 뭐, 가면 안 돼요. 저기서 또 그러고, 가야죠. 또 저기서 그러시고 하니까, 알았어요. 예? 가든 말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그 임영웅 씨 특유의 그 잔망미 섞인 말투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혹시 갔다가 오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영웅시대 여러분들 한대요! 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도, 재미있게 한번 또 깔깔 웃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 꼭 진지하게 이런 걸 한다기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또 한번 웃으면서 넘어가는, 임영웅 씨, 그런 또 재미있는 잔망미, 유머 감각을 발휘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임영웅 씨의 이런 어록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임영웅 씨가 이런 대형 콘서트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꼭 그 다음에 어떤 큰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주곤 하잖아요. 근데 요번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준비가 돼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봄쯤에 제가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가령. 근데 준비는 되어 있지만 지금 어떤 나라의 이런 사정 또 항공기 관련 참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반가운 소식이고 막 그러면 또 막 축제 분위기 막 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소식은 가지고 있다가 이런 모든 정치적인 그런 거 또 어떤 뭐 이런 참사에 대한 아픔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어지고 나서 말씀을 드리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요. 혹시나 거기에는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2집 앨범에 관한 소식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게 발표가 됐을 수도 있는데 딱 가지고 있다가 몇 달 뒤에 하자. 지금 분위기가 아니다.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어떤 뭐 탄핵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헌재에서 완전히 판결이 나고 뭐가 됐든 그리고 이런 무한 참사에 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유가족 분들의 슬픔도 조금이나마 손톱만큼이라도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회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가려지고 그런 다음에 임영웅 씨가 깜짝 선물처럼 저 언제 2집 앨범 발매합니다. 이렇게 새봄에 반가운 소식이 도달할 수도 있겠다. 이번 고척 스카이돔 리사이틀 콘서트가 끝나면서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의 2집 앨범에 관한 정규 앨범에 관한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어 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